기업과 학생을 이어주는 한집안 프로젝트 스타트업 스타. 오늘 첫째 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CEO에게 길을 묻다 토크 콘서트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사업 무인화 선도기업 비전세미콘 주식회사의 윤통섭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처리 산업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주식회사 부강테크의 박기택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진행을 맡아주실 이츠 스피치 아카데미 이윤영 원장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크 콘서트 저희 4명이서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4명이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인 학생들과 저희가 모두 생각을 오늘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려서 저희 함께 하신 패널분들과 함께 얘기를 전달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하면서 소개를 지금 해주셨는데 우리 패널 가운데서 가장 또 친숙하신 분 아시죠? 네, 우리 최병욱 총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학생들과 이렇게 끈끈한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경험,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한집안 프로젝트에서 오늘 이렇게 콘서트, 토크 콘서트라고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미래를 어떻게 꾸며 나갈지를 생각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 또 올해 아직도 이 코로나로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도 많이 적고 또 학생들 간에도 소통하기도 어렵고 선배들을 만나서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조금 어렵고 많이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대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업인들을 좀 모시고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입장 또는 어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좀 잘 설계해 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자리 감사드리고 사실 지금 그 말씀 가운데서 학생들이 동감하고 공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리스트업을 만들어 놓은 기업이 사실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총장님의 그 말씀대로 두 분 또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소개받은 우리 비전 세미콘의 윤통섭 대표님, 부강테크의 박기택 부사장님과 또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윤 대표님께서 먼저 기업에 대한 소개라든가 대표님 자랑 좀 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어요? 많은 기업이 있지만 유망한 기업으로서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우선 한밭대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먼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최근에 그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핫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장비하고 오븐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약 한 150군데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즈마 부분은 저희가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됐고요. 네. 작년도 매출이 한 320억 정도 하고 있고 올해 한 400억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력은 한 23년 정도 됐고요. 저는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네. 정말 플라즈마 하나는 진짜
후벼 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을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계로 만들게 된 배경이 됐고, 그걸 밑거름 삼아서 현재 120명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그 스트랑트라는 아주 정말 생소한 네, 그런 생소합니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소해요. 좀 플라즈마도 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스토랑트. 이따가 학생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토랑트의 그 플레임은 스마트 오토매틱 레스토랑의 약자입니다. 레스토랑이요? 예. 저희가 이제 딱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고 저희 브랜드를 달아서 정말 비즈니스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한 제품인가요? 사업 아이템이 아이템이군요. 아이템이 이제 스토랑트 식당을 우리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기술로 백종원 만들어보자. 대표님의 스마트화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거의 뭐 그분하고 이제 조만간에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술을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그대로 옮겨다가 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한 건데, 작년 1월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외식어. 비대면화된 최신 기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건 뭐 이따가 네, 다음 좀더 시간에 또 할 저희 거고요. 다음 질문에서 네. 아무튼 저희 회사는 지금 그 대전 테크노 파크에 있고요. 네. 지금 그 스토랑트 비즈니스의 그 어떤 생산량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 세종시에 약 한 400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세종시 아, 땅값도 비싸던데. 대단하신데요. 앞서 사업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학생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 현재 있는 그 산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네. 저희 회사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가고 싶습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해보고 싶어요. 네,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사실 되게 반도체, 4차 산업 사실 이게 융합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얼추 들었지만은 일단 너무 궁금하고 흥미로운 그런 분야였고요.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북한테크의 박기태 부사장님께서도 또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하수 처리장, 축산 폐수 처리장 같은 시장에서 설계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기술 설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거는 그 유엔에서 주창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에 뭐 6번 물, 네. 뭐 오염, 에너지 문제 그렇죠. 같은 거를 네.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 2016년에 저희가 유엔 SDG 협회에서 최고위 비준을 받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해오면서 작년에 유엔에서 그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하는 100대 기업 안에도 들어갔었고요. 네, 네. 국내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을 주로 하지만 해외에서는 주로 그 유엔과 같이 유엔의 그 SDG 협회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법인과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 법인이 있고요. 국내 법인은 R&D 그리고 기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을 하고 네. 미국 법인은 이제 선진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 있고요. 기업 들어가면 영어 잘해야겠네요. 저도 영어 못합니다. 그래요? 괜찮습니까? 영어 네네. 잘하는 친구들은 미국에 많이 있고요. 미국에 있고.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네. 베트남 법인은 저개발 국가에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저개발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리서치 기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마케팅 기능도 갖고 있지만 네. 베트남 법인은 그 저개발 국가형 연구 법인 성격이 좀 더 강한 네. 상황이고요. 보유 기술은 저희가 그 R&D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어떤 순이익 구조로 보면 순이익에서 한 20% 정도를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전체 직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엔지니어 위주. 엔지니어 다 출신이고 네. 엔지니어 중에서도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과 돈을 쓸어 다니는 리서치하는 친구가 한 반반 정도 되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R&D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하는 이유는 네. 20년 전에 저희가 회사가 만들어지고 할 때 단일 기술 하나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하나로. 그동안 끊임없이 R&D를 투자하고 하면서 지금은 어디 나가서 기술적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까지 몇 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20년 동안 했고요. 와.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은 네. 저희가 이제 뭐 감히 전 세계에서 물의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 프랑스 베올리아, 데그레몽, 뭐 지워터, 스웨즈 같은 회사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미국에서 지워터랑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스코어는 저희가 100대 맞고 한 대 때리는 정도 수준. 언제쯤 더 때리실 수 있을까요? 한 대 때린 게 어디예요, 지인데. 한 대라도. 네. 한 대 때린 게 어디예요. 네네. 지금은 대단합니다. 한 대 때린 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하는 많은 걸 가지고 또 회심에 또 비장의 무기가 이제는 있으시군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한대 맞고. 1대1 정도까지는 만들려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20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근데 나의 비전이 과연 어느 회사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거기 때문에 잘 듣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총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기업의 특징을 보면 뭔가 기술력, 경쟁력, 사실 열심히 정말 한 우물을 파는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학생들에게 혹시 뭐 많이 보시니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 네. 전에 먼저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좀 보너스 정보라고 그럴까요? 더 아시는 제가 게 아까 있으시군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두 회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네.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 서울로 가야지만 좋은 회사를 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전에 훌륭한 기업들이 대전에서 많이, 시작한 20년 전에, 23년 전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우리 윤 사장님은 부천이죠. 거의? 부천에서 시작하셨는데 한 10년 되셨나요? 대전에는 10년. 그 정도 되시고 우리 또 부강테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다가 네. 몇 년 안 됐죠 지금 이제. 저희는 내려온 지 한 5, 6년 정도. 근데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지역이 네. 어떤 뭔가 연구 단지도 크고 그럼요. 이 지역에 서 산학 협력이라든지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여기서 길러서 활발하죠. 성공시키는데 그런 터전이 돼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둘 다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강테크 같은 경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 미래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네.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고 이 또 비전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뭐냐면은 반도체 장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은 이제 그냥 장비가 제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아까 그 스토랑트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단순하게 하면 무인 카페 같은 무인 이런 카페. 형식인데 네. 이게 스마트화된 무인 카페죠. 여기에 온갖 4차 산업혁명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와. 그래서 또 그런 점에서는 첨단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이 변모해 한 나가는. 번 더 이루어질 그래서, 수 있겠네요. 그동안 얘기하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 그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네. 여기하고 다 이렇게
걸맞는 회사들이다. 그런 회사들이 이 대전 지역에 있어주는 것이 네. 우리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학생 여러분들한테 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는 한데 네. 길게 얘기하면은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제한 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네. 최소한 내가 10년 후에 어떤 자리에 가 있을까? 네. 또는 조금 더 가면은 그게 20년, 30년 뭐 이렇게 될 건데요. 그래서 당장 졸업하고 4년 후에 뭐 취직을 그냥 좀 월급 많은 뭐 연봉 10원이라도 더 주는 회사 이런데 취직하는 걸 저는 목표로 삼기보다는 네. 10년, 20년 후에 나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곳을 좀 찾아가고 대학 4년의 생활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소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는 취준생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되게 가슴 아파요. 물론 취업이 안 돼서 취준생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급되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저 한 1년만 또 짧게는 뭐 한 6개월만이라도 좀 더 빨리 자기의 미래 설계를 조금 시작을 했다면은 네. 취준생을 굳이 안 해도 됐을 텐데 또는 그걸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못 하고 즉 정리하자면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좀 열심히 좀 생활해갖고 졸업하기 전에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많을 텐데 그 시간을 자꾸 놓치고 많은 것이 되게 안타깝죠. 특히 여기 아마 오늘 참여하는 여학생들한테는 더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특히나 4년이 여학생. 생각보다 무지 빨리 갑니다. 그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다만은 대학 4년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올 때는 금방 아주 긴 시간이고 엄청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어영부영하면 4년이 훅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잘못하면 2년, 3년 취준생 생활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네. 저는 오늘 여기에 이거를 좀 듣고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된 이 인재가 되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 진짜 드리고 싶어요. 2, 3학년 때 그때 하는 거랑 졸업하고 할 때 굉장히 달라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가빠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시간 여유가 그래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님하고 부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일단 학생들이 솔깃해진 것 같거든요. 얘기 듣고. 영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회사에.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 혹은 나는 이런 사원 좋더라. 근데 저는 이게 만국 공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처럼 일할 수 있는 직원. 이거 농담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사람을 기업에서는 환영하고 그런 사람은 20년 뒤에 부사장님이랑 대표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도 초년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 네. 저는 원래 이제 그 공학도로서 목이 메이시죠? 네. 회사를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 반도체 회사를 취업할 때만 해도 우리 시절에는 사실 일자리가 그래도 꽤 많이 있었던 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나오거나 이랬을 때 취업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일자리가 포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기업에서 사실 이 준비 안 된 학생을 받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그 쉬운 준비가 네. 우리가 이제 그 문제집을 갖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필요하지만 네. 보통 많은 벤처기업들은요
실제 그런 문제집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별로 따지지 않고 네. 어느 한 분야에서 4학년 동안 후벼판 그런 학문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다못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많이는 뭐 흔한 드론 같은 거를 부셨다 고쳤다 부셨다 네. 고쳤다 이런 거를 혼자서 네.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뭐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줄 알면 네. 그게 다 응용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나오는 것이 진짜 훌륭한 벤처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갔을 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 꿈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고 또 보람도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예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느리죠. 순서를 밟고도 올라가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정말 특이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거의 정년퇴직 했을 때 위에서 다 추풍 낙엽으로 그만두는 그런 그리고 시스템화 되는 것 같아요. 정년 대기업에 퇴직도 가면. 못하죠. 사실. 예. 정년하는 사람도 많이 그래서 못 봤어요. 네. 보통은 지금 같은 경우 많은 기업들이 50 이후에 많은 그 퇴임을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 제일 혹시 몇 살까지 저는 생각이 대표님보다 어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더라도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회사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고 다니는데 내가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나이가 먹어서 당연히 이제 행동이 느려지잖아요. 판단도 좀 느려지고. 네네. 그렇지만 이 어떤 사리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나이 드신 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반으로 줄이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연봉을 줄이고 네. 그리고 5년을 더 다녀라.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조율이 되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조율이 전혀 먹히지 않죠. 그렇죠. 뭐 택도 없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렇죠. 말하는 그러니까 네, 기술력이 있고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사실은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 기술력이라는 계속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서 그러면 네 그리고 충분히 융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결국 대표님 말씀은 후벼 팔아. 예. 정리하면 후벼 팔아. 내가 그러면 진짜 우리 원하는 학생들이 자소서에 드론 100개 부셨다 이렇게 쓰면은 뽑아주시는 겁니다. 뽑아야죠. 아 정말요?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 사인이에요. 나 드론 100개 부셔봤다.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부사장님. 그 표현 방법이 다르고 뭐 구체적인 게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원하는 게 똑같죠. 네. 뭐 잘 나가는 기업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냥 네. 좀 더 세상을 일찍 살았던 엔지니어 입장에서 네. 젊은 엔지니어한테 영 엔지니어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랬거든요. 집에 TV 나만 하는 게 없었고요. 라디오 다 뜯어봤고 그래요? 궁금하니까. 왜 그러셨어요? 뭘 궁금해요. 그래서 뜯었다가 붙여놓으면 안 혼나셨어요? 맨날 혼나죠. 그래갖고 뭐 맨날 반성문 쓰고 집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 해놓고 뭐 또 뜯어보고 또 혼나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른 반도체 초선수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되게 악명이 높은 회사였어요. 제 동기가 20명이 들어갔는데 네. 6개월이 지나면 반으로 줍니다. 어딜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악명이 높군요. 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더니 3-4명 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악명이 높은 회사인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그때 많이 성장하지 않으셨어요? 네, 문제는 그거예요. 네. 제 친구는 현대자동차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소에서 네네. 되게 깨끗한 옷 입고 있을 때 저는 이게 엔지니어인지 노가다 잡부인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집에 한 3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저를 동기니까 되게 불쌍한 눈으로 봤죠. 네. 고생한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3년밖에 안 걸렸어요? 뒤집히는데? 그 친구가 현대자동차를 그만뒀어요.
그냥 3년 동안에 자기는 내가 성장하는 거를 봤고 네. 그 남들보다 뭐 몇 배를 더 했으니까 네.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도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저는 네. 그냥 셀러리맨으로 출발을 해서 셀러리맨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네. 이유는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뭐 대전에 저희 회사가 대전에 내려오게 된 것도 기계연구원하고 R&D를 하면서 결과물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서 회사에서도 대전에 있는 출연연과 대전 지역에 갖고 있는 가치를 이해해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뭐 그런 케이스를 이제 만든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아닙니다. 내가 재밌으니까. 그 재미가 어떻게 20년이 가죠? 아니요.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제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넌 좋겠다. 네 돈 들여서 그 전에는 취미 활동을 하다 뭘 사서 뭐 드론도 만들고 뭐 전자 제품 키트도 만들고 하다가 회사에서 연구비 받아서 부시고 돈 쓰고 또 열심히 했다고 회사에서 월급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랑 제가 하는 일이 저의 취미하고 딱 맞았던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또 회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뭐 회사가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또 조금 더 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올라온 거죠. 그 저희 회사에도 젊은 영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네네. 있고요. 이제 보는 관점을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연봉이 얼마냐, 비교하지 마라. 복지가 내 얼마냐, 친구가 얼마 벌더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 행정직이 아니고 이런 엔지니어들은 또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의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필요하죠. 그 능력이 있어야 돈을 더 받죠. 뭐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장인의 한 땀 한 땀. 그 장인이 네네. 돼야지 거기서부터 임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요 구간을 어떻게 올라갈 요걸 이렇게 거냐. 넘어서는 게 필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항상 결과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늦게 옵니다. 맞아요. 좀 늦게 늦게 와서 와요.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네가 기대한 것보다 좀 늦다. 그러니까 얼마나? 항상 5년쯤 늦다. 늦나요? 항상 늦기 때문에 네. 그냥 시골에 있는 시외버스, 완행버스라고 생각을 해줘라. 네.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연봉이 아니고 내가 네.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 회사에서 뭘 열심히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나에 대한 성과, 그 페이 문제를 네네네. 떠나서 나에 대한 성과도 좀 늦고 너무 조급하게 인생을 살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 네네. 그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직 생활을 했죠. 네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남자들은 군대. 이게 따지고 보면 조직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회 생활이라는 이거는 최하 20년 이상이잖아요. 뭐 30년. 사실 오래 하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이 공무원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래 하고 네. 싶으면은 사실은 개발하고 본인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내성적이야. 네?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데 내성적이라고요? 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요? 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영업하시죠? 영업도 하고 다 해봤죠. 그죠. 다 하죠. 근데 저도 내성적인데 이 사회생활 20년 이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지가 잡을 결정하는데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네. 공무원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맞아요. 저같이 막 이렇게 공무원 갔다가도 나오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저 진짜 못 갑니다. 공무원 갔다 나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자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때려치고 나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에요. 내가 즐겁지가 않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의 적성, 뭐 취미 그리고 비전하고 하나도 안 맞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두 분의 얘기처럼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되고 후배 파는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죄송해요.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총재님. 그렇지 않나요?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학교도 많이 사실은 좀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학생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소리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된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뭐 제가 지금 뭐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뭐 여기 분들도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좋아하는 거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건가까지 못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보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전공이 우리 화학생명공학과에 원래 교수였는데 그쵸, 안 어울리시네요. 우리 1학년 입학할 때쯤 되면은요 대개들 다 화장품 회사 가겠다고 그런 여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4학년까지 배워보고 나면은 거기 가겠다는 사람 또 별로 없어요. 그럼 다 어디 간대요? 이제 뭐 또 이제 다른 뭐 다양한 직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갈라지죠. 네. 그래서 이 진짜로 좋아하는지를 알려면은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알면서 좋아해야지. 맞아요. 피상적으로 뭘 알아야 예를 들어서 좋아하죠. 무슨 네. 드라마에서 어떤 뭐 가운 입고 나온 뭐 의사가 멋있어서 그냥 의사가 되겠다든지 맞아요. 이런 방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거를 진로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우리 직무 역량이라는 이런 평가도 하게 해주고요. 즉 또 나의 어떤 다양한 역량 평가, 그다음에 뭐 성격 검사, 그다음에 직업 탐색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학교에 우리 대학 일자리 본부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룹별로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거에 내가 좀 전문성은 있는지. 예를 들면 노래를 무지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 부르면서 가수한다 그러는 것도 또 조금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뭐 대신에 노래는 근데 뭐 수천 곡, 수만 곡을 자기가 잘 안다. 그러면 가수 이외에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정말로 수만 곡을 알고 있느냐? 그런 고민도 같이 좀 가지고 가야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드론 100개 부시는 얘기 저도 그거 비슷한 다음번에 것들이 질문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래요. 좋아하는 일 찾고 이제 후배팔 준비를 하려면은 대학교 때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에서는 자소서나 이런 거 보실 때 사실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얘가 뭐 하고 살아온 애인가.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즉 엔지니어들 이제 좀 입장에서 어떤 친구가 눈길이 많이 가세요, 진짜? 그러니까 뭐 입사한 친구들 커나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자기 일에 잘 해내더라. 뭐 이런 거 혹시 사례라든가 뭐 들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네. 예, 실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뭐 학점을 뭐 잘 받아가지고 왔다. 네. 뭐 그런 실제 산업에 왔을 때하고 학교하고는 딴판이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인데 네. 학교는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는 데고 기업은 본인이 돈을 가져가는 데잖아요. 맞네요. 그게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뭔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업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80%를 회사에다 놓고 나머지 20%를 가져갈 거나 네. 뭐 이런 비율을 나눠 먹기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무조건 돈을 다 많이만 주는 걸로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기업에서는 정말 얼마 안 돼도
얘가 일을 딱 시켰을 때 순발력 있게 일하는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순발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예.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가 과목이 8개에서 12개 뭐 이런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네. 이거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 기업은 과목이 한 과목밖에 없어요. 자기 분야만 예.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한 개만 후배 파가지고 내가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영업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네. 설계 내가 엔지니어다 그러면 설계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굉장히 그럼 굉장히 어렵죠. 간단합니다. 네. 이 기업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쉬운데 이게 자꾸 복잡하게 풀어가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졸업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걸림돌 없이 취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루어지면 네. 여기 특히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생각 나실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 싫을 것 같지만 네. 나이 많이 먹고 가서 군대 가면 나이 어린 선배 고참한테 혼나잖아요. 괴롭죠. 똑같습니다. 사회도 똑같아요. 기업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네. 괜찮은 벤처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안 괜찮은 벤처기업을 가셔가지고 자기가 좋은 벤처기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무조건 10년 안에 중역됩니다. 빌 게이츠인데요. 예. 정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틀에 짜여져 있는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미 취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등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전권에 이렇게 잘 안 간다 그러면 네. 그런데 와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기가 훨씬 빠르고 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경쟁도 경쟁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임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내가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벤처기업 가면은 그 역할을 바로 주시지 않나요? 어때요? 그냥 뭐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 좀 잘하니까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네, 그럼요. 대기업에서 스퀘어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래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안 갔어요. 이유는 당연히 연봉도 훨씬 많고요. 뭐 이렇게 다 좋아요. 다 네. 좋은데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저는 뱀 머리를 하고 싶지. 저랑 문고리 똑같으시네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도요. 이 회사에서는 어쨌든 회사도 그때는 뱀 머리. 지금보다 훨씬 조그마한 회사고 훨씬 네. 여러 가지가 더 페이도 더 안 좋았고 더 안 좋았었는데 네. 최대 장점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만큼은 내 거. 네. 내 멋대로 뭐 개발팀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개발팀이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휘두르는 맛이 있었고요. 네. 그때 제의하셨던 데는 그때 받았던 연봉의 거의 2배 가까이를 제시를 하셨으나 네. 거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에서 제가 여기 딱 요 역할만 해야 되는 네네네.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저도 돈 좋지. 근데 가면 1년 이상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그 버틸 이유는 자신이. 내가 아닌 걸로 왠지 살아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냥 그 답답한 환경이 저는 싫었죠. 그래서 시키는 일만 짜여진 틀 속에서 사는 하고 거.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우린 공무원 절대 못할 사람. 그래서 안 갔죠. 안 갔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갔으면 벌써 옛날에 잘렸을 거고 여기서는 네. 저희는 정년도 없었습니다. 정년 없어요? 네, 정년 뭐 사인 없었어요. 받으셨어요? 정년 없다고? 그러니까 회사에 아예 정년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제가 정년할 때가 가까우니까 없었어요. 조항을 바꾸셨. 너무 멋진데요, 그러니까 이거? 엔지니어예요. 주변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엔지니어의 가장 큰 자산은 힘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노련함과 노동자가 그 노하우 아니에요? 경험이 곧 자산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 축적돼 있는 경험은 어디 안 가죠. 어디 안 갑니다. 미국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은퇴하셔서 세레모니 다 하고 집에 가셨다가 좀 있다가 다시 다시 와. 잡혀오신 너만한 애가 없다 이러고 오는 70 거예요.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에서 요구사항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요구사항이 일주일에 3일만 오전만 또는 오후만 근무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네. 영 엔지니어들이 이분한테 와서 배우러 물어보는 오는군요. 거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오. 20년 전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케이스를 찾아봐.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해주는 약간 거예요. 교수자처럼 가르쳐 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엔지니어들이 갖는 그 내재돼 있는 경험이 갖는 무서움이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저 인문계 나왔거든요. 엔지니어들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내 가치를 높여 놓는다면 나중에는 회사한테 거래를 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거래로 해와요. 네, 그러니까 뭐 애가 컸어. 네. 연봉이 더 필요해. 네.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연봉 이만큼 더 올려주세요. 근데 그런 직원 예쁘죠?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회사는 네.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네. 몇 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내가 완전 번아웃 됐어. 네. 올해는 좀 쉴래요. 올해 쉬고 싶어요. 네. 연봉 좀 내릴게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리는 걸로 해놔요. 근데 그동안 그분이 아직 그동안 기여한 게 있으니 그러진 또 않으시는군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약간의 보전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와 거래 관계는 맞는데 그 본인의 가치를 높여놓으면 회사에서 잘릴까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회사는 저 친구가 어디로 도망갈까를 걱정하거든요. 그렇게 본인을 만들어 놔야 네. 큰 소리 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엔지니어 쪽 얘기만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지금 엔지니어가 아닌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학생도 있을까요? 예, 좀 이렇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보완적인 말씀을 네. 좀 더 하면은 당연히 엔지니어 아니고도요 한우머를 깊게 파는 것은 어느 다 분야나 똑같이 똑같아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물건 하나를 잘 파는 기술만 있어. 네. 어쩌면 그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회사의 마케팅, 세일즈, 그다음에 인사 관리 정말로 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모셔가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도 진짜 혹시 그렇게 생각해요. 엔지니어만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제가 그러니까 저 말씀을 엔지니어 출신이라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그 저희도 집에 가면 그 사모님이 무서워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안 가시는 건 아니죠? 자주 안 가요. 일부러 늦게 가고. 그 하찮은 설거지조차도 결혼 초에 했을 때와 지금에 많이 했던 지금의 스킬이 많이 발전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이걸 굉장히 집중해서 오랜 경험 쌓아야 뭐 통상 뭐 만번의 법칙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네. 그 정도가 돼야 본인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엔지니어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한테 그 말 진짜 많이 해줘요. 제발 비교하지 말라고. 뭐 누구는 어디 갔네, 누구는 얼마 받네, 누구는 조건이 어떻네. 근데 사실은 본인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또 그 자리 싫다고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냥 밖에서 보니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고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질문들이 좀 와서 저희가 조금 중간에 질문을 조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이 질문 내가 좀 답변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저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신입사원 지원자에게 경력직 또 경력 없어? 뭐 이런 거 요구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뭐하고 살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력이 없는 이런 학생들 안 뽑으시나요? 그건 아니시죠? 왜 안 뽑아요? 그리고 왜 경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인턴이다 뭐다 뭐 스펙을 너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들이 막 몰려옵니다. 네. 100장, 200장, 300장. 그러니까 그 친구 인사 담당자는 이거를 필터링을 해서 네.
면접관들한테 이걸 정리해서 뭐 한 3배수 정도를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대기업에서 만들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력이다. 모르겠으니까 성적 뭐 성적 4.0 이하 무조건 다 잘라.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네. 봤더니 그다음에 뭐 특별한 뭐가 없어 그럼 뭐 특별한 거 안 붙어 있는 거 다 빼. 그리고 대충 털어놨더니 한 5배수 돼. 그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앉아서 다시.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그렇게 해요. 그럼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 네. 대학교를 4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아무 특징이 없다? 왜 없어요? 동아리 활동 하셨죠. 서클 활동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지엄하신 아버지와 뭐 인자하신 어머니 이렇게 시작하는 자기소개서 진짜 특징 없어. 지금 그 자기소개서가 지금도 올라옵니다. 네. 그거 아무 특징 없는 그런 거를 넣어놓고 그게 1차 필터링을 통과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거네요. 너를 좀 보여줘네요. 네가 뭘 했는지 좀 보여줘. 본인을 그러니까 PR 시대잖아요. 그 지나가는 어여쁜 남녀를 보면 내 PR을 해서 뭐 사귀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듯이 똑같습니다. 회사한테 저 4학년 동안 그 운동 좋아해서 4년 동안 뭐 조기 축구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저 끈기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 레파토리만 잘 정리해서 갖다 붙이셔도 이 친구 되게 끈기 있겠네. 무슨 활동을 해서 봉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난 이 와중에 뭘 느꼈습니다. 그걸 포장해서 보여주시면 이 친구 굉장히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친구네. 인사팀에다 배치하면 좋겠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뭐 어떤 소소한 경험을 하든 간에 그것을 일단 내가 어필, 뭐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업의 직무의 이왕이면 어떤 도움이 될지를 좀 어필을 하면 좋겠네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이력서를 복사해서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못 복사하셔서 회사 이름도 잘못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간간이 있죠. 일단 그래서 조금 그런 회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지금 회사가 이런 요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기 프로필을 만들어 온다면 인사 담당자가 그냥 봇볼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프로필 포트폴리오 같은 거 정리하는 것도요. 사소한 거라도 그것의 의미를 좀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언가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어야 되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짧게 더 정리를 해두면 이제 그 핵심은 이제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얘기였잖아요. 지금 여기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을 텐데 기회 있죠. 그 학교에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활발해져 있어요. 거기 뭐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여들 많이 해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 그 이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뭘 하나 하더라도 그게 자기 경력에 맞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또 하나의 그 역량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했던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조금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고 싶은 일하고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것보다는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면 우리 윤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돼요. 혹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야에 넓은 막 얇게 아는 친구가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를 이렇게 깊게 파는 거 좋아하시죠? 참 후배 파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어느 분야든 다 넓은 분야 전체가 그 한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맞아요. 전문가가 되라. 그렇죠. 우리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음악을 했다면 음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분야든 다 똑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음악 선생님도 그렇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체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공의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보통 수준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취업을 하실 때 일단 아까 총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지 경력 사원은 한 3년 이상에서 한 10년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입을 모집하는데 신입 모집할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모습이 보여요. 이력서를 보면. 그런데 자기가 막 도가니도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무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특강도 들고 네. 막 자꾸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게. 흔적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진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이력서에다 썼을 때는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은 다 패스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공학과다 그러면 산업공학만 하지 말고 취미로 뭐 기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기타라도 제대로 해서 참고로 이렇게 그 신입 여러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선배 뭐 이제 뭐 사원도 있을 거고 이제 관리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연찮게 기타를 칠 일이 있는데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저것 찾아서 많은 거를 경험하고 재밌잖아요. 예. 사실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컴퓨터 하나만 갖고도 거기서 엄청난 우리가 상식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게임에 너무 몰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최신 거를 많이 좀 찾아보세요. 저는 그 올 1월에 그 세스 2021 그 온라인으로 그 했거든요. 전시를. 네. 예, 라스베가스 하는 거. 네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열어본다면 현재 우리 전 세계가 어떤 기술로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일반 인문학도 다 기술이에요. 그 안에 다 기술이거든요. 기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인문학이 맞는 아닌가요? 지금 요즘은? 당장 어떤 식으로 사는 거를 익히고 가는 것이 가장 인기가 좋고 네. 10년 전 학문과 그때 문화를 익히고 오면 이미 지나간 기술이잖아요. 네. 학문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쉽게 표현드리면 시계를 하나 만들면 시계가 30년을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되고 IoT 돼가지고 핸드폰 라이프 타임이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2년 지나면 50% 똥값이 돼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사회의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걸 익히고 이력서에다 써주시면 아마 중견기업 이상도 여러분들을 뽑으실 겁니다. 네. 질문이 근데 너무 많이 오는데 총장님 어떡하죠? 근데 이거를 거기에도 힌트 하나만 제가 네. 더 드리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여러분 매년 CES 그 2020, 2021, 2022, 2023 보고서 다 만드세요. 숙제. 그래갖고 여러분 이력에다가 첨부 파일로 넣으세요. 네네. 돈 없어서 가입 못하면은 신문 여기저기 두져 갖고라도요 정리해 두세요. 네, 그거 해갖고 정리하셔야 돼요. 면접 가시면은 붙습니다. 네. 이게 그 내가 했던 일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작업이 생각보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뭘 할지를 생각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이왕이면은 지금부터는 답변에 제한을 걸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지금 반응이 뜨거워가지고요. 자,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실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턴 채용 인원을 늘리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요? 저희는 지금도 뽑고 있고요. 네. 비전세미권 사업 모집 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랑트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네네. 올해 한 30명 이상 그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비전 세미콘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라 말씀드리는데 비전 네. 세미콘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뽑아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 근데 사실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죠. 대표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혹시 저희가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저나 우리 학생처장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가 왜 잘 모르지만 왜 돈 맛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일로 가면 왠지 뭔가 좀 산업이 융성할 것 같고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릴 것 같다 하는 시장 두 시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모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먼 미래를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 많이 주는데, 지금 잘 나가는데 물론 좋긴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인생에서 긴 인생 보고 좀 보셨. 그러면 늘릴 생각 있으신 거고, 혹시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는 대전 기업이죠. 그럼요. 대전 기업이어서 지역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 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말씀하신 인턴? 또는 뭐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동적인 기업 입장에서 수동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하고 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드리면 돼요. 적극적으로 저희도 여러분 아이디어 좀 만들어 보세요. 대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응원하고 있어요. 두 기업께서도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CEO 입장에서 느리게 일하고 잦은 야근을 하는 사원과 빠르게 끝내고 쉬고 있는 사원 중 어느 사원이 더 호감이 가나요?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빠르게 일하고 일찍 집에 가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에요. 쉬어야지 그 다음 날 새로운 에너지로 일을 다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보면 그 옛날 뭐 이렇게 사업 가치관으로 보면 6시 이후에 퇴근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친구, 이거는 옛날이고요.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희도 가능하면 야근을 제한을 하고 9 to 6도 없지만 가능하면 야근을 제한을 하고 주말에 회사 나오는 걸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냉난방기도 안 켜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인생의 경력이 좀 얼마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되는 걸 모르겠지. 이런 생각들을 간혹 가질 수가 있는데 다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면 그게 아주 잘 보입니다. 잘 보이죠.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소심껏, 맞아요. 성심성의껏 맞아요. 자기가 딱 하고 쉬는 것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인생은 우리가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철학적인 기초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면접을 빡세게 볼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하루에 잠시 앉아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턴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보이죠. 딱 몇 개월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그렇게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나온 건데 처음부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인턴 제도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 제도가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했을 때는 이 사회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조금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학생이든 취업하느냐 내가 공부가 좀 더 필요할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연구직 R&D 쪽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채용 시에 학사를 지원했을 때 확률, 석박사가 지원했을 때 확률 이런 게 좀 있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박사학위를 당연히 뽑고요. 그러니까 학사 출신으로 약간 공통된 일을 할 때 학사 TO가 있는 거고 박사 TO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따로 있고요. 다만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이 의해서 또는 회사에 의해서 제가 학교를 보내주세요. 학교도? 때가 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요? 예. 저도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이 있고 저는 하기 싫었는데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걷어차여서 하는 거고 저희 회사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의지도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고요. 논문 써야 될
타임 되면 6개월 정도 논문을 쓰라고 시간도 비워줍니다. 오. 회사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내가 꼭 박사가 돼야지 뭐 취업이 잘 되겠다, 학사가 돼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학사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야간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가능성 있는 친구들한테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 네. 많이 옵니다. 어떤 거요? 제가 대학원 보낼 테니까 좀 받아주라고 하시는 그 기업체 사장님들 꽤 많으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얘기들 가운데 학생들이 궁금한 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뭐 일반 시간의 법칙 뭐 10년을 얘기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몇 년이다보다는 얼마만큼 몰입하느냐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 전문가? 축적의 시간을 이제 뭐 단지 횟수로 계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의 시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편지 봉투를 붙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활의 달인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실력을 내가 그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 개미 이론에 이제 우리가 20%가 일을 하고 80%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랑 파레토 법칙이 똑같거든요. 있죠. 네. 내가 19%에 들어가려면 틀에 짜여져 있는 기업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기는 10년, 20년이 걸리는데 네.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짧은 기간 내가 노력했을 때 19%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5년 뒤에 성장 그 외형이 10년으로 벌어져 것처럼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게 그 역할이라든가 그렇죠. 그 자리가 주어질 확률도 높고 그렇죠.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이 되는 거지. 그냥 뭐 학교 다니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직의 일원으로서만 한 역할만 해서는 네. 그런 기회가 오질 않기 때문에 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같이 뭐 2명이든 3명이든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내가 엄청 커져 있는 거고 그거를 완성한 사람한테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또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2번, 3번 해가지고 이미 큰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대기업에 가가지고 그 실력자들하고 겨뤄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용꼴이 되는 거고 네. 예. 중견기업 대기업보다 봉급 많이 주는 데 많아요. 네, 네.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을 빨리 내가 키우면 되는 능력을 거죠. 네. 갖추면 돈은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취업을 안 하고 자꾸 이 기회를 뭐 대기업 기회를 갖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을 하다가 3년 늦춰지고 4년 늦춰지면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잘 그런 현실적인 감이 좀 없는 것 그러니까 같네요. 지금 그 질문의 의도에 혹시 이런 내용이 섞여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언제 다 축적을 해요? 혹시 저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좀 뭐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네, 생각을 네. 해봤는데 사회 나가서 긴 뭐 10년, 20년 동안의 축적도 당연히 잘 해 나가야 되지만은 대학 4년 동안에도 축적할 거 충분히 많습니다. 만약에 한 뭐 물론 1학년부터 하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늦어서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 뭐 4학년이 됐다 그러면 늦은 거냐? 물론 빠른 건 아니겠지만은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1년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CES 2000부터 뭐 매년 뭐 이런 거 자료 만들어 보자. 만약에 어떤 친구가 무슨 특정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이 자료 찾고 정리하고 해서 뭐 한 책 몇 권 정도의 높이의 자료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벼락치기 공부가 아니고요. 남들보다 꾸준하게.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만 가지면 네. 축적의 기회는 분명히 생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 알차게 조금 잘 학교와 연계해서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만 더,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연구직 말고 진짜 생산 관리직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면은 랩실 경험이 필요할까? 아니면 기사 자격증 같은 게 진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딱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자격증 쪽일까요? 생산 관리 네네. 쪽이면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거 많이 보시나요, 실제로? 저희는 사실 자격증이 안 이제 보세요, 별로?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허가를 이제 국가에서 네, 네. 허가를 받아야 될 자격증이 있고 사실은 그냥 자격증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증은 이제 당연히 따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이제 특수한 분야의 그런 것이 있고 일반적인 자격증은 저는 안 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만 해서 이걸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그리고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과시용은 별로죠. 그렇죠. 친구 딴다고 따고 예, 저는 말죠. 무조건 네. 그겁니다. 예. 그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 그거 정말 단골 라고 질문이에요. 네. 많은 것 같다라고 아까 총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2, 3년 먼저 가신 선배님이 이제 회사 들어가서 한 3년이면 아직도 그냥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배님분이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어쩐지 네, 네.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컴퓨터 뭐 자격 시험 뭐 활용 능력 뭐 이런 거. 왜 해요? 기업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횡하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근데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네. 좀 더 생산적인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정말 내 코어 역량을 쌓아라 이거죠. 컴퓨터로 멋있게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더 좋을 저희가 거예요. 봤던 친구 중에서 제일 제가 기억나는 친구는 프로그램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붙여서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처음엔 사진인 줄 알았어. 어. 그 파워포인트로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력이 대단하네요. 이제 처음 얼핏 보면 사진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진이 아니네. 컴퓨터 파워포인트네? 활용 능력 이거 잘 기사보다 만드네? 훨씬 그래갖고 낫죠 자격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그러니까 거지. 아예 그냥 어떤 가시적인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게 낫지. 진짜 나 이 자격증 땄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상과 다르게 기업에서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 그 말씀 진짜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 자소서랑 이런 거 많이 봐주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인데 엉망이에요. 배열이랑 진짜 자간 간격이랑. 내가 이건 읽을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격증 1급이면 뭐해. 못 읽게 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지적이에요.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거 한다는데 디자인이 1도 없어요. 정말. 그런 친구들 봤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 랩실을 가면 그러면 좀 낫냐? 저는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랩실에서 뭘 배웠는지를 정확히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뭔가가 나한테 만들어졌다. 네. 난 이거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 그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면접 방식이 약간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이에요? 뭐 어떤 거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했다는 건 많죠. 면접에 대응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한밭 때도 그래서- 열심히 시키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점을 저희가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학생이 3분이 들어오면 네. 면접관이 6명 일단 머릿수에서 두 개를 딱 일단 들어가서 한번 당황하게 만들어요. 당황하게 너무 많은데 만들어서 6명이면? 당황하게 네. 만들어서 그 준비되어 있는 그 틀을 깨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진짜 합니다. 모습이 보고 싶으신 본인의 거죠. 모습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사전에 스터디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말고 네. 진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네네네네.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런 지금 뭐 자격증 얘기도 뭐 이렇게 여쭤보면 의외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예상 안 된 질문이 나오면 그
버벅거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네네네. 그 와중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저희는 골라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면접이 회사마다 좀 또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선호하는 인재상도 다르고 그런데 비전 세미코는 어떤가요? 일단 면접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했던 그 현장직 그 기사, 현장직. 예. 저희 회사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현장직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영어 쪽, 어학 쪽으로 되게 약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가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현장만 하다 보니까 이 스펙이 조금 낮은 스펙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서 자격증을 내세우지 말고 차라리 영어를 가서 외국 가가지고 말하고 걔가 듣고 혼자 가서 일을 하고 왔다. 그럼 무조건 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영어 잘하는 엔지니어 의외로 되게 희소성이 있다고. 희소성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이 대전의 이 벤처 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영어 토익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피킹. 그러면 예, 그 해외에서 오시는 바이어나 이 네. 마케팅 관계자를 만나서 몇 마디 해줄 수 있는 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저희 회사에 그 한밭대에 있는 졸업하신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이 기계 쪽 일을 하셨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네덜란드에 가게 돼서 네덜란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영어권이 아니고 또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또 터키 계통 뭐 이런 쪽에서 그 오거든요. 무슨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일을 시키고 있어. 저는 터키어를 공부했나?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도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일은 잘하나 봐요. 어쨌든 일을 시켜 손짓발짓을 하든 네. 좀 지나고 이게 몇 번 일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 또 일 가면 또 얘가 또 가. 어떻게든 하니까. 어쨌든 해내니까 또 가. 그러더니 뭐 미국 법인에서 온 친구하고 또 지금 얘하고도 또 어떻게 또 일을 해. 지금은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오. 미국 친구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해서 미국 법인에서 여기 쪽에서 필드 쪽 엔지니어를 데려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친구가 1번이에요. 아 근데 너무 멋있네요. 한국에서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렇죠. 거기서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요즘은 토익 성적을 보기보다는 전혀 말 한마디를 한번 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그 많은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만 불과 우리가 1년 반 전만 해도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뭐 같이 뭐 맥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들 많거든요. 네. 그 걔네들 이렇게 그 내가 이렇게 안내해줄게 하면서 걔네들하고 자꾸 이렇게 어울려 버릇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라는 게 소통이잖아요. 왔다 갔다 서로 맞아요. 이해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점수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겸비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무조건 취직됩니다. 예. 근데 실제 우리 이런 쪽 그 기술 기능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의외로 외국어에 약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바로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두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되게 잘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본인의 특장점, 뭐 경쟁력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한번 벙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나만 잘하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 되게 고민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대표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나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희소성 있는 분야에 갔을 때 분명히 그것이 뭐 흔히 말하는 뭐 대단한 돈을 빨리 가져다 주진 않아도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은 사실 돈이 따라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희소성을 두 분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니면은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나중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꿈나무셨구나. 창업 꿈을 꿈나무. 꾸고 네. 저는 뭐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젊어서부터 저는 주말에 청계천 가서 살았어요. 청계천에서 왜 사셨어요? 청계천이 대한민국 기술의 요람이었거든요. 예. 왜? 제가 아.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서울대학교랑 청계천은 카이스트도 뭐 탱크도 만들어낸 낸다는 최근 그런 신기술에 대한 논문을 쓰시려면 다 거기다 맡겨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애플 8비트 컴퓨터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들었고요. 저도 이제 뭐 그 시골 뭐 무일푼으로 직장생활 갔으니까 사실 힘들게 살아도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저는 투잡을 했어요. 투잡 네, 하셨어요? 컴퓨터 만들어서 파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20% 싸게 이렇게 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부터 영업 정신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솔솔하게 수익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예. 저 부캐가 주캐를 넘어선 거예요, 예. 그럼? 그런데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 정도까지 될 때는 네. 제가 얼마나 많은 그쪽 분야를 예, 인맥도 막- 많이 아시고 예,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공부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한 분야를 뭔가 이렇게 꽂히면 계속 물어뜯는 그런 각오만 있다면 내가 볼 때는 협업하고 다잘 서세요. 뜯으신 예. 게 그러면은 경쟁력이네요. 예, 예. 그런 만약에 알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더라도 네. 기업에서 그런 사람 다 우대합니다. 혹시 어떤 경쟁력? 뭐 제 경쟁력은 말씀드린 저는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재밌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이 재미없던 적이 진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아까 그 스카웃 받으셨을 때? 아니요. 그때 그때 말고 그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관리 업무 같은 건 저는 제일 싫었어요. 페이퍼 업무? 예, 페이퍼 업무. 그래서 제가 뭐 임원도 하고 뭐 부분 대표하고 뭐 이럴 때 내가 왜 직원들의 휴가계에 왜 결제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자기들이 휴가인데 휴가하면서 나한테 100원 한 장 안 주는데 내가 왜 이걸 결제하고 있지? 내 시간을 왜 여기다 쓰고 있지가 네. 저는 정말 싫었어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 친구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천성이 늦어. 그러니까 네. 센스가 있진 않은데 굉장히 둔해. 그래서 끈기는 되게 있고. 느려. 근데 남들 4시간에 할 거를 6시간 하고 8시간에 하지만 끊임없이 해서 결국은 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답답하다. 이 친구 너무 일 못한다. 느리다고 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거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친구는 믿을 수 있어. 느리지만 이 친구한테 책임을 주면 이 네. 친구는 어떻게든 이거를 완수해낼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사는 방법이 회사가 뭐 딱 정형화돼 있어서 뭘 할 거 같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본인 의지를 갖고 있으시면 저는 뭐 대표님도 인성 얘기를 하시지만 본인의 그 학문적인 지식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게 기본적인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저희 쪽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귀하게 보세요.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좋은 대학교에서 뭐 학점이 4.5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귀한 사람은 이 친구랑 같이 회사가 일하고 성장할 싶다. 수 있는 맞아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얻으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더 드려볼게요. 두 분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삶을 뭐 얻게 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젊음을 선택하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이는 좀 있지만 지금 같은 노련함 이 상태가 좋으신 건지 어떠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나이 20대로 돌아가면 이런 거 있으세요, 두 분은? 20대로 돌아가는 거는 뭐 제가 볼 때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싫어요. 30대는. 아니요, 그 젊음이 좋잖아요. 사실 정말요? 할 게 너무 많고. 예. 너무 그런데 힘드셨다면서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그 인생에 대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20대로 갔을 때는 더 새롭게 이제 뭘 해보겠다 뭐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지금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가지고 했는데 네. 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것도 도전이죠. 그 비대면 네.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지금 아마 올 6월 정도까지면은 뭐 대서특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하여간 끝도 없이 쉬지 않고 도전과 열정, 이것이 결국은 모든 꿈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똘똘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내가 둔하다고 해서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보통 30부터 만약에 60까지 친다면 우리가 40까지 굉장히 잘 됐다가도 40에서 굉장히 낙오되는 사람이 있고 네. 오히려 50부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인생을 짧게 보지 마라.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차피 돈이라는 얘기가 꼭 나와야 되는데 내가 평생 얼마를 벌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 눈앞에 있는 거를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잘해져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만큼을 벌고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그거를 이루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기회가 또 옵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럼요. 예, 옆에서 좋은 선배도 만날 수 있고 네. 또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자꾸 운명은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난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거 못해. 그래가지고 도전을 안 하면 기회는 영원히 안 온다. 이게 결국은 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 잘못했어요. 지금 60대도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 개인적인 저도 그 제 인생의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 저는 7년마다 옷을 갈아입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7년마다 옷 갈아입겠다. 그러니까, 지금 옷이 그럼 어떤 옷인가요? 지금 이제 저는 원래 처음에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현장 엔지니어로 출발을 했죠. 장갑 끼고 네. 뭐 안전 모 쓰고 다니다가 현장 필드 엔지니어링 하다가 R&D 해서 R&D 하다가 이제 연구 기획하고 뭐 관리직 갖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은 너무 긴 것 같고 5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대충 7년이었고요. 이게 뭐 딱히 뭐 아주 7년에서 함축돼 10년 정도? 있는 거 그건 네네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1년 정도라고 봐서 너무 이제 더 지나면 좀 나태해질 것 같아서 새로운 목표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저도 대표님처럼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개인적인 저의 도전 목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학생분들만 고민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잡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 대표님처럼 대표님도 고민 많으시겠죠. 고민 없으신 것 같은 보이는 그럼요. 분들도 다 고민이 있으세요.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기죽거나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고요. 대기업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회사에 대기업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이제 그분들을 돌아온 탕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 나갔다 왔다고. 처음에 대기업에서 출발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훌륭한 회사에서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대기업으로 스카우트해서 가실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방법은 많이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나중에 길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많아요. 대기업 갔더니 월급은 많이 주는데 기술 별거 없더라. 네. 그러니까 별로 그냥 쏘쏘. 그래서 다시 회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들어오신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은 그 정해진 길도 없고 굉장히 긴 호흡이에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 저희가 굉장히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눈앞에 한 발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표를 넓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가시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완행버스처럼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버스는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총장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총장님 어떠세요? 제가 하면은 잔소리가 될 만한 것을 이 두 분들이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학생들이 이 사실 전공이라는 걸 대학 동안 4년간 열심히 연마를 하는데 정작 취직할 때가 되면 이 전공이 약간 짐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좀 안 맞을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기업에서 그게 많이 중요한가요? 전공?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미리 뚝뚝 땡겨서 깼네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상을 이렇게 쭉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가급적이면 본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성에 정반대의 전공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 사실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잃게 되고 관심도 없게 되고 자꾸 이렇게 뒤로 처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그 의과대학을 의과 졸업했죠. 쪽에 전공을 네. 했다가 프로그램에 네. 빠져서 이제 그 우리가 안랩? 안랩 같은 거를 만들어냈듯이 저희 회사가 이제 사실은 그 IT 업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는 그 엔지니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전자나 전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안 나온 기계공학과나 아니면 인문학을 했거나 무슨 자동차공학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더 잘해요. 훅 빠져들어가면 어.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4년 배우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가 모든 예. 것을 쏟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걸 내가 후벼 파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이 반대인 그런 걸 선택 만약에 하셨다면 곰곰이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바꾸려면 10년이 걸리던 것이 5년, 3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그 단축된 기술이 전부 뭐냐면 전부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거는 학문이 인문학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큰 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흥미가 있다면. 그리고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도 아직 체계가 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뛰어들어도 되지 않아요? 굳이 막 그죠? 지금은 인터넷에 다 소스들이 오픈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투잡으로 내가 지금 전공하는 걸 하시면서 네.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서비스로 하나 해놓는다면 네. 내가 여차하면 두 갈래 길로 선택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드라이버는 다 무인화가 됩니다. 예. 10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 비행기 뭐 등등등등 모든 드라이버는 다 무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소프트웨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아마 내가 볼 때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외면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내가 배운 것도 있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공 틀에 갇히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환경공학에서 출발해서 박사과정은 정밀기계로 갔다가 지금은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 박사를 지금 뭘로 따고 계신 거예요? 정밀기계로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전공은 그러니까 배움은 물론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해서 더 필요한 거는 기계공학은
AI가 더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 좋은 학교의 인프라 또는 대전에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도 뭐 AI 프렌즈, AI 같은 거,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처에 서울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구할 만한 수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국어를 하실 게 아니고 나중에 나 이런 사람이야, 모셔가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한번 나를 위해서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고 아, 하실 수 있는. 그러면 두 분 다 상황을 AI 4차 산업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 혹시 그쪽 분야를 조금 흔적을 만들고 노력을 하면은 좋다는 거죠. 취업하는데 뭐 마이크. 예, 취업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가점을 묻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무인자동차뿐만 아니라 애플하고도 무슨 관계를 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 중에 상당수는 다 AI 프로그램 기술입니다. 제가 좀 네. 이것과 관련해서 광고를 조금 더 하면은요. 네, 해주세요.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을 19학번부터 많이 바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과의 전공을 기본 전공 더하기 심화 전공 또는 기본 전공하고 조금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융합 전공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외에도 뭐 산학 연계 전공 등에서 이 취업에는 이런 공부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고요. 또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겁을 먹을 필요가 조금 말씀대로 별로 없는 게 장벽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아카데미 교육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은 네. 공부할 기회들은 되게 많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한밭대 학생들 너무 좋겠어요. 저희 때 이런 거 없었어요. 진짜 전과를 하지 않는 이상 탈출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이라든가 심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공과도 좀 다양해서 지금 경상 계열에 있는 친구의 질문을 물론 이제 전공 분야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경상 계열 친구들 뽑아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경상 계열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지금 회사에서 원하시는 인재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년 뒤에 이제 뭐 상장 준비 같은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그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주산으로 해가지고 그 부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워낙 그런 시스템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갖다 응용만 하면 됩니다. 네네. 요즘은.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 빛을 발하려면 어차피 이 사회는 돈놀이거든요. 그러면 경상 쪽에 나온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주식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주식의 박사가 됐어요. 기업에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 주식 돈 얼마나 투자해 주시면 제가 얼마를 주식으로 벌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예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목표 달성을 했다면 그 친구가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이따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늘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우리가 꼭 경상 쪽에 나와서 무슨 회계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워낙 그쪽으로 분야가 간- 많아요, 경상은. 예, 그럼요. 그쪽 예.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영업하는 있고, 사람도 예, 있을 수 있죠. 있고. 그럼요. 그래서 네. 분야는 자기 전공하고 의외로 한 분야로 간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상 다니시는 분도 약간 제가 볼 때 아까 이렇게 그 얘기 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좀 그냥 서비스로 하나 배워보세요. 그러면 이 회계 프로그램을 자기가 손수 있는 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오히려
그걸 팔아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네. 말이죠. 경상 계열을 전공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취미가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죠.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접목해서 그러면 후벼 팔아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참고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론 계속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의료 계통에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의료요, 의료. 의료가 왜요? 전부 AI 컴퓨터가 이 의사 처방전을 대신하고 지금 원격 진료가 네. 이미 해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과거 했던 것처럼 진료나 하고 뭐 수술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같이 의사는 의사가 잘하니까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의사 프로그램을 짜기가 어려워요. 그 미세한 그 심오한 데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 전문가가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고, 예, 경상은 경상 전문가가 그런 걸 만들어야 그 되기 말이네요. 때문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서 자신의 분야를 발전시키거나 변화시켜봐라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됐어요.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영상 촬영하시는 이런 시스템도 촬영하시는 분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네. 저런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거를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불편한 거나 뭐 그런 개선 그렇죠. 사항을 계속 찾아내라 진보하는 이거죠. 거니까. 예, 그렇게 진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쓰고 있는 숟가락이 수백 년 전부터 숟가락이 형태가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숟가락도 계속 미묘하게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AI가 오고 뭘 해도 그런 하나가 계속 자기가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볼 때 1등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60대에도 이렇게 열린 사고 도전을 계속하는 게 쉽지 않으신데 혹시 부사장님은 어떠세요? 뭐 경상 쪽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저희 회사 쪽에서 많은 인력 수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 저희도 똑같이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네네. 회계를 본다면 그런 경험자를 저희 회사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네. 뭐 아까 뭐 주식 얘기 잠깐 나오셨지만 그 상장 회사에서 그 상장 관리를 하는 전문직들이 있어요. 그 상장 공시하고 담당하는 그것도 인력이 부족한 시장. 그 일이 인력이 스페셜하기 부족하대요? 때문에 그러니까 경력자를 못 구하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뭐 국제 통상 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무역이 많이 발생할 그쵸. 수밖에 없는데 그럼 국제 관계에서 이 무역을 뭐 FTA부터 포함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느냐 그 학생분들은 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늘 하는 경력자가 얘기죠.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목표로 누군가가 준비를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항상 경력자를 못 찾고 뭐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총장님 지금 이 얘기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학생들 경력을 대학교에서 좀 어떻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한밭대학교가 이런 거 가르쳐서 보내면 나 무조건 뽑을게 하는 거 없으세요? 저희가 계속 사실은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좀 계속 듣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반응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전공 단위의 교육 과정에 반영이 첫 번째로는 돼야 되겠지만은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일정 수준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130학점을 따면은 네. 70유닛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요거를 팀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늘리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네. 수업에서 그냥 이론 책으로만 배운다고 그러면은 이론만은 방금 아니고. 얘기한 네, 그런 네. 경험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영 쪽 관련해 갖고는 사실 최근에 뭐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 지역의 바이오냐의 박한호 사장님이 이 대한민국의 벤처 1호 기업 바이오 벤처 1호 기업 대표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대전에 제대로
세일즈 영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아, 그래요. 학생들 영업 좀 제대로 가르쳐. 너무 연구만 하는군요, 대전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업이라는 거는 무슨 외판원 이런 개념으로 옛날 생각을 개념이죠, 하잖아요. 그거. 근데 네. 사실은 기업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영업이잖아요. 그런 그래서 존재가 최고죠. 그런 네네. 노하우, 그래서 영업 잘 가르치는 교수님 좀 한밭대학교 좀 뽑으십시오. 뭐 이런 소리. 두 분 동의하세요? 영업 배워 오면 좋아요? 일단은 두 분 다 굉장히 경쟁 갑자기. 거기도 우리가 시대가 달라진 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화장품은 기능성이 아니라 단순하니까. 그리고 그 단순한 한 번 개발되면 5년, 10년을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기능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장품이 또 다른 기능성 있는 나오면 한번 죽어버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뭐 이렇게 고추장을 담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거기도 다 기술입니다. 지금은 모든 파는 게 라이프 타임이 짧기 때문에 기술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거네요. 화장품에 대한 특성 하나하나의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 상대방이 감동을 먹게끔 만들어 이게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렇게 됐어요. 모든 물건이 라이프 타임 짧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는 이제 기술을 짜라서 기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도 하려면 어느 분야든 그 하다못해 여기 있는 그 앉아 있는 걸상 저게 어떤 구조의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사람들한테 이롭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야 영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엔지니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말하는 기술 좋아요. 네. 저도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영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말해서 영업이 아니고요, 마케팅. 마케팅. 회사의 꽃은 마케팅입니다. 저희 회사에 수많은 엔지니어가 마케팅 팀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거기 가면 성과도 많이 낼 수 있고요. 인센티브 좋나요? 인센티브도 제일 세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그쪽이 그 저희 기술 엔지니어들의 꽃입니다. 그러면은 부사장님도 그쪽을 통과하셨나요? 그 저도 마케팅 하죠. 부서를? 했고요. 잘하셨어요? 마케팅? 저는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부사장 되신 거예요? 저는 잘 못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저한테 안 맞았어요. 저는 그게 정답인 줄은 알겠는데 네. 저한테 안 맞았으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으니까 맞아요. 저는 우회로를 선택을 한 거고 네. 우회로를 선택해서 다른 길로 선택을 해서 넘어왔던 거고요.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자로 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내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기술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마케팅에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마케팅 과정에서 R&D를 리드를 하게 되고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항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께서도 그런 쪽을 타겟으로 잡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사교성이 되게 기본적으로 좀 뛰어나거나 언변이 좋으시거나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잘 되면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뭐 엔지니어에서 출발해서 막 기술 세일즈 마케팅으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경상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가셔도 결국 되고요. 그건 거죠.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짧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이 모든 전제 앞에는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들이 가서 저 길이 훌륭한 길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피해가는 것도 있고 나한테 안 맞으면 피해도 가고요. 그럼요. 그래야죠. 제가 좋으면 굳이 더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버티면서 그렇죠. 가는 누가 안 경우도 시켜도 더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요. 이게 정해져 있는 답은 없고요. 정해져 있는 길도 없고 표준 모델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아까 그 학생처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나에 맞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뭐 단지 지금 당장의 취업이 아니고
남은 인생 3, 40년 이상의 긴 인생을 가는데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거의 2시간을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져다준 질문을 바탕으로 하니까 저희도 참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오늘 준비했는데 말 못했다. 우리 정말 내 아들, 딸 같은 생각으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저는 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가끔 얘기를 드릴 기회는 있겠지만은 짧게 얘기하면은 스펙보다는 스토리입니다. 스톤이요? 스토리. 스토리. 그러니까 아까 그 토익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꾸 뭘 이렇게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런 거보다는 나만의 얘기를 기업에다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단순한 얘기 하나 드리면은 너무 평균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3.0, 3.5, 4.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말 진짜 애들한테 많이 해요. 교수님 그래서 들으시면 죄송하긴 한데 학점은 먼지 같은 거야 얘들아. 제가 그러거든요. 중요한 과목은 C를 맞고 D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오히려 들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피해가. 저도요. 그래서 기업에 가져가면은요. 성적표에 무슨 과목 들었는지 다 봅니다. 그래서 학점은 얘가 그냥 점수만 올리려고 대학 4년을 다녔구나. 의미가 없어요. 참 저희가 이 고생하면서 이 어려운 과목을 그래도 C에도 맞아가면서 다녔구나. 그럼요. 그거가 보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윤 대표님도 뭐 인생 조금 살아보면은 저놈이 쉽게 보인다. 사는 애인지 아닌지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이 너무 담겨 있어서 총장님 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총장님은 없어요. 학점이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총장님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일반적인 대기업을 가기 원하시면 학점 자체를 높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필터링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전문 회사를 오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교양을 많이 들어서 오시면 마이너스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 심화. 저희도 싫어하는 어려운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오시면 C라도 받고 오면 네. 이 친구는 그래도 이거 했네. 근데 어떤 친구는 근데 방향성이 딱 보이잖아요. 얘는 이거 어떤 진정성 있게 친구는 했구나. 평균 학점이 4.3이야. 공부 잘했네. 들춰봤더니 교양과 사회 뭐 이런 거를 엔지니어가 그걸 왜 듣고 저희한테 왜 왔지? 도움이 안 되죠 직무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입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과목은 다 피해갔구나. 그럼 그 친구를 저희가 뽑을까요? 네. 보통 면접관한테 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밑에서 이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할지 결정하시고 타깃을 명확하게 하시면 앞으로 수업 하나 듣는 것도 다 전략이고요.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다 전략을 맞춰서 맞아요. 하시면 그렇게 4년을 준비해서 나오시면 훨씬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이렇게 대표님 같은 분한테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잘 해보세요.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혹시 네. 우선 대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어른 흉내를 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학교에서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과거에 지나보니까. 그래서 하시고 싶은 거 좀 하시고 특히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실 때 좀 더 지금보다 깊이 있게 하더라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매년 그 신기술 그런 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간다, 미래는 어떻게 간다. 그래서 그런 책을 1년에 최소 2권 정도 읽어주시면 아마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면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보고 갔던 거죠. 지난 과거를 보고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는 참고할 뿐이고 우리가 그걸 갖고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지, 항상 우리는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가는 사람만이 항상 얻어먹을 수 있다, 이 말이 100% 맞고요. 또 하나는
토끼와 거북이가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북이가 이기는구나. 근데 그 거북이가 실제 짐승인 토끼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이처럼 하나를 잡고 될 때까지 걸어가면 결국은 뭔가 되더라.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하여간 될 때까지 집념을 갖고 물어뜯으면 뭐든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생각보다 쉬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식이고 또 후배고 조카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뭘 못 살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실하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사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다는 거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늘 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뭐 정리해 보면은 좋아하는 일은 사실 누가 뜯어 말려도 우리가 후벼 파잖아요, 그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빨리 이왕이면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열심히 수행하신다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충분히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밭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최광욱 총장님, 부강테크 박기택 부사장님, 이전 세미콘의 윤동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으로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한밭대학교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